비를 그린 화가 백겸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어느 왕조 시절에 일어났던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신비한 화가의 등장. 옛날 옛적 도성 한 구석 골목길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백겸이라는 젊은 화가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25살의 백겸은 키가 훌쩍하고 눈이 맑았지만 워낙 말수가 적어 동네 사람들도 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백겸의 집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방 한 칸에는 낡은 서한 하나와 붓을 담은 필통, 그리고 먹을 갈 벼루만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조그만 집 안에는 늘 묵향이 그윽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가끔 백겸의 집 마당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백겸이 붓을 들고 화선지 앞에 앉으면 그의 온 몸에서 고요하지만 강렬한 기운이 흘러나왔지요.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 신비로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 저 아저씨가 그린 참새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지 않니? 아이들의 수근거림에도 백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생생한 세상이 펼쳐졌지요. 신비로운 능력의 발견. 사실 백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들은 이따금 현실로 나타나곤 했던 것이지요. 처음 이 신비한 일을 경험한 것은 백겸이 16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백겸은 창밖으로 날아드는 제비 한 마리의 마음을 빼앗겨 밤새 그 제비를 그렸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까지 세세히 묘사하며 제비의 영롱한 눈빛까지 담아냈지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겸이 그린 그림과 똑같은 제비 한 마리가 그의 창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백겸은 자신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봄날에는 탐스러운 복숭아를 그렸더니 이웃집에서 복숭아를 한 광줄이나 가져다 주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연꽃을 그렸더니 마을 연못에 그의 유난히 연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국화를 그렸더니 집 앞마당에 국화가 절로 피어났지요. 하지만 백겸은 이 신비한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이 진정으로 원할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지요. 가뭄의 시작. 그런데 백겸이 25살이 되던 해 나라에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더니 여름이 되어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만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을 뿐이야라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스치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네,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하늘이 노하신 건 아닐까? 3달째가 되자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의 흙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농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져 갔습니다.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어 백성들은 물 한 모금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지요. 4달째, 5달째.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곡식이 모두 말라 죽어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음소리도 약해져 갔고 어른들의 얼굴은 앙상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백겸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자신의 신비한 능력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해도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그건 하늘의 일인데. 백겸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궁궐의 고민. 한편 궁궐에서는 임금님이 매일같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 가뭄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밤마다 잠들지 못해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여러 경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이 가뭄을 해결할 방도가 없겠느냐? 영의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이미 전국의 명산 대천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사옵니다. 또한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임금님의 한숨소리가 정각에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한 젊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옵니까? 무슨 말이든 해보거라. 소신이 듣기로는 도성에 신묘한 능력을 가진 화가가 있다고 하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온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영의정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런 급박한 때에 허무맹랑한 소문을 가지고 와서 전하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는가. 하지만 임금님은 그 젊은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화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전하, 소신도 확실한 것은 아니오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사옵니다. 백겸이라는 화가가 그린 새가 진짜로 나타났다거나 그림 속 꽃이 실제로 피었다는 이야기 말이옵니다. 영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하, 그런 것은 모두 근거 없는 풍문일 뿐이옵니다. 하늘의 일을 한낱 인간이 어찌 조작할 수 있겠으나옵니까? 임금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였다면 영의정의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그 화가를 궁으로 불러들이거라. 전하, 그것은 과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어서 그 화가를 데려오너라. 백겸 대궐에 들다. 이튿날 아침 관리들이 백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생 대궐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백겸은 어리둥절했지요. 임금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요? 그렇소. 어서 준비하고 따라오시오. 백겸은 서둘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관리들을 따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왜 나 같은 미천한 화가를 부르셨을까?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드디어 궁궐에 도착한 백겸은 그 웅장함의 넛을 잃었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들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위험 있는 용상.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 같았지요. 엎드려 절하여라. 내시의 호령에 따라 백겸은 떨리는 몸으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근심에 가득 찬 임금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화가 백겸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백겸의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내가 그린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다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백겸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부인하는 것이 나을까요? 전하, 소인의 재주는 보잘것없사옵니다. 간혹 작은 일들이 우연히. 솔직히 말해보거라. 지금은 나라가 위급한 때다. 임금님의 간절한 눈빛에 백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온 마음을 다해 그린 그림이 때로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새나 꽃 같은 것들 뿐이옵니다. 영의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옵니까? 어찌 그림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으나옵니까? 하지만 임금님은 영의정의 말을 무시하고 백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비를 내리게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정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백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임금님의 간절한 부탁에 백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내가 정말 비를 그릴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지? 마지막 희망을 걸다. 영의정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백성을 현혹하는 사술일 뿐이옵니다. 어찌 일개 화가의 그림으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겠으나옵니까? 다른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영의정 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에 구군을 걸 수는 없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지막 희망뿐이었지요. 과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임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겸이여, 내게 맡기겠다.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거라. 나라에서 가장 좋은 종이와 붓, 먹을 모두 준비해주겠다.
백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픔에 울고 있는 아이들, 절망에 빠진 농민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어. 마침내 백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나 소인이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사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어서 준비를 갖추어라. 운명을 건 붓질. 궁궐에서 가장 큰 정각 하나가 백겸을 위해 비워졌습니다. 거대한 화선지가 바닥에 펼쳐졌고 최고급 붓과 먹이 준비되었지요. 백겸은 그 거대한 화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작은 것들만 그렸는데 하늘의 비를 그린다는 것은. 하지만 백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명상에 잠겼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메마른 대지가 그려졌습니다. 갈라진 논밭, 말라버린 강, 목마름에 지친 백성들. 그리고 그 위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상상했습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은빛비, 대지를 적시는 단비. 백겸이 온 정신이 붓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그림, 모든 감정, 모든 염원이 하나로 합쳐져 흘러나왔지요. 기적의 시작. 드디어 백겸이 붓을 들었습니다. 정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먹구름 하나가 화선지 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먹빛이 종이 위에서 번져나가며 구름의 형태를 이루었지요. 백겸의 분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나였던 구름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내 화선지 전체가 잿빛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넘쳤습니다. 어떤 것은 웅장하고 거대했고 어떤 것은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보는 이들은 마치 진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지요. 저것을 보십시오. 한 신하가 정각 밖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모두들 급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맑기만 하던 하늘에 진짜 구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겸이 그린 구름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영희 정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백겸은 아직 그림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굵은 빗방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없이 많은 빗방울들이 구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 넣었지요. 그 순간 백겸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어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것이었지요. 기적이 현실이 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찬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곧이어 두 방울, 세 방울. 마침내 하늘에서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각 안의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것도 백겸이 그림을 완성하자마자. 만세. 궁궐 밖에서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빗속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며 웃었고 어른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부들은 논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신기하게도 백겸의 그림 위에도 진짜 비가 내리는 듯 종이가 흠뻑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먹물이 번지면서 그림은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보였지요. 사흘 밤낮의 단비. 비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 내렸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양의 비였지요. 메마른 강들이 다시 물로 가득 찼습니다. 갈라져 있던 논밭의 흙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다시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지요. 백성들은 그 사흘 동안 계속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시며 희망을 되찾았지요. 정말 신기해. 화가가 그림을 그리자마자 비가 내리다니. 백겸이라는 그 화가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백겸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흘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너무 많은 정신력을 쏟아부인 탓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상. 비가 그친 후 임금님은 다시 백겸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영의정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백겸이여, 정말 고맙다. 임금님은 백겸의 손을 직접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그대의 붓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라. 높은 벼슬이든 많은 재물이든 큰 저택이든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백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과부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백겸은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앞으로도 제 그림이 백성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서 마음 편히 그림만 그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백겸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화제와 종이는 국고에서 대겠다. 또한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궁으로 와서 그림을 그려도 좋다. 감사옵니다, 전하. 전설이 된 화가. 그 후로 백겸은 나라를 구한 화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여전히 조용한 골목길 작은 집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백겸을 찾아와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아픈데 약초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밭에 곡식이 잘 자라도록 풍성한 벼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백겸은 그런 부탁들을 정중히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림이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희망과 위안을 얻었지요. 특히 아이들은 백겸의 그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린 동물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뛰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이 토끼는 언제 뛰어나와요? 할아버지가 그린 새는 정말 노래를 할 것 같아요. 백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나 부보다도 이런 순수한 기쁨이 더 소중했지요. 세월이 흘러 백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 실력은 오히려 더욱 깊어져 갔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의 붓끝에는 더 많은 생명력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 늙은 임금님이 다시 백겸을 불렀습니다. 백겸이여, 그대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다. 가끔 가뭄이 들면 백성들이 백겸 선생님이 다시 비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곤 한다. 전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아니다. 그대는 진정 이 나라의 보물이다. 후세 사람들도 그대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임금님의 말대로 백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갔지요. 마지막 그림. 백겸이 여든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산수화였지요. 높은 산과 맑은 물, 그리고 그 사이로 피어나는 온갖 꽃들. 이 그림에는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담겠다. 백겸은 온 정성을 다해 붓을 놀렸습니다. 산의 웅장함, 물의 고요함, 꽃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지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 백겸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백겸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지요. 신기하게도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산수화 속 풍경과 똑같은 곳이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백겸의 정원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를 그린 화가 백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예술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점,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지요. 백겸은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지요. 그리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직 조용히 그림만 그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백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명예나 부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여러분도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백겸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끔 비가 내릴 때면 백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빗방울 하나하나에 담긴 간절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비를 그린 화가 백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